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밝히는 채널 라비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의 주제는 기다릴까 정리할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얹어두고 계실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놓지 못하고 애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입에 발린 긍정적인 위로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카드가 보여주는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연락이 올 확률, 그리고 이 관계를 비워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올 진짜 변화까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거예요. 때로는 냉정한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찾아주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분의 직감에 머무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이별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끝까지 이 관계를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었을 거예요. 문제가 뭐야? 대화를 해서 풀자. 우리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라면서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그 합리적인 접근이 그 사람에게는 숨을 조이는 공격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갈등이 생기면 마주보고 풀기보다는 교묘하게 상황을 피하거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자취를 감춰버렸을 확률이 큽니다. 나 혼자만 이 연애를 지키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건가? 라는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입을 꾹 닫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서 회피하거나 오히려 여러분이 예민하다면서 몰아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 그 사람이 휘두른 무감심과 회피라는 칼날에 베어서 어쩔 수 없이 뒷걸음 치면서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됐습니다. 이별 당시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덤덤하게 말했겠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완벽해 보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게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을 마주치기 싫어서 그 화살을 여러분에게 돌린 겁니다. 네가 너무 따지고 들어서 피곤해. 너랑은 안 맞아. 라면서 정작 본인의 문제를 덮어버린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바닥을 들키기 싫어서 서둘러 도망친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소중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 잘 살고 있을 것 같나요? 지금 상대는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면서 아주 치열하게 손익계산을 하는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문득문득 여러분이 생각나면 그때 1번이 진짜 잘해줬는데 나를 그만큼 이해해준 사람은 없었지 라면서 추억이 젖기도 해요. 근데 그게 순수한 그리움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조금은 이기적인 그리움입니다. 다시 만나면 내가 예전처럼 고집부려도 받아줄까? 지금 연락하면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아닐까? 라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을 놓치기는 아깝고 아쉬운데 그렇다고 다시 잘해볼 엄두는 안 나는 거죠. 다시 시작하려면 자기가 먼저 사과해야 하고 성격을 고쳐야 한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큰 노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염탐하고 주변을 기웃거리면서도 정작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질 용기는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아주 답답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신다면 연락은 반드시 옵니다. 시기는 생각보다 빨라요. 1개월 내, 늦어도 3월이 가기 전에는 이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연락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말 미안해, 내가 다 고칠게 라는 눈물 어린 참회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혹은 잔이처럼 뜬금없는 질문이나 현실적인 핑계를 대면서 들이닥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이 사람은 연락이 와도 예전에 그 날카롭고 이성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재회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또다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대화의 벽을 실감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연락이 온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하기보단 이 사람이 정말 내 상처를 닦아줄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은 이제 여러분이 쥐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제 그만할래, 너 내 인생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운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겨울 바다였다면 이제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숫가로 배를 옮겨 타는 시기가 와요. 지긋지긋했던 불면증과 불안감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이 새로운 인연이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 연인이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이었다면 새 사람은 뜨겁고 열정적인 불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화로 풀자 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예쁘면 예쁘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폭발적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 순간 확인시켜줄 아주 에너제틱한 연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 타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의 영혼은 너무나 지쳐 있어요. 전장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기사가 갑옷도 벗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재회든 새로운 사랑이든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 사람을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연락이 오길 기다리면서 핸드폰만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돌봐야 하는 강제 휴식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자책도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회복하고 단단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운명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 사람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도 회피를 받아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제발 잊지 마세요. 억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짜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작은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서로를 볼 때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졌고 이 사람이라면 내 꿈을 함께 이룰 수 있겠다는 아주 순수한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연애 초반에는 우리 나중에 여행 어디 가자,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어떨까 같은 무지갯빛 미래를 정말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두 분이 남이 된 원인은 바로 그 이상주의에 있었다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서로에 대한 기대치는 저 하늘의 별처럼 높은데 현실은 아직 미숙하고 서툴렀던 거예요. 거창한 싸움보다는 현실적인 벽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감당하기 힘든 허무함이 밀려와 조용히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본인의 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주는 익숙함이 이 사람에게는 설렘이 아닌 답답함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이 주는 사랑과 호의를 귀찮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변심이나 답답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던 것도 같아요. 사실은 나 지금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기보단 자기 혼자 마음을 정리하면서 몰래 이별을 준비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 예를 들어 다른 이성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 그런 것을 숨긴 채 쓱 빠져나갔을 확률이 큽니다. 나쁜 놈 되기는 싫고 그냥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라는 비겁한 마음으로 뒷걸음질을 쳤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우린 이미 끝났어. 다시 돌아가는 건 없어.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상태네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마음을 베어냈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 소드 8번 카드가 뜹니다. 이건 본인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미 내가 끝내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해? 연락해봤자 상황은 똑같을 텐데 라면서 본인의 손과 발을 스스로 묶어놓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린 이별이라는 결정에 본인이 발목이 잡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니야, 참아야 돼 라면서 억지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면 재회운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리듯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연락이 올 거예요. 시기는 빠르면 2주, 늦어도 2개월 안입니다. 하지만 이 연락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재결합을 의미하느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보고 싶어 죽겠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잘 지내? 같은 아주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말 한마디로 시작될 겁니다. 이 연락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시험대가 될 거예요. 재회는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꿈만 꾸는 관계가 아닌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현실적인 연애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을 끝내고 나도 이제 새 출발할래 라고 다짐하시면 하면 어떨까요? 운의 흐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태양 카드가 떴어요. 타로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 카드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자존감이 하늘 끝까지 치솟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피부가 깨끗하고 눈매가 선명한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안경이 잘 어울리거나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스타일 혹은 단정한 원피스 룩이 잘 어울리는 도시적인 이미지입니다. 웃을 때 인매가 시원해서 보는 사람까지 밝아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격은 아주 똑부러지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사람 피 말리는 전년인과는 정반대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확실하고 여러분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마지막 조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잠시 멈춰서 이 관계를 거꾸로 보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스타카드처럼 너무 우상화해서 바라봤던 건 아닌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락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정지된 시간 동안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다시 시작될 연애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상처받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괜찮다는 확신을 얻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확신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재회를 선택하든
새의 사랑을 선택하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별은 감정적인 다툼이나 증오로 인해 발생한 파국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처한 상황과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카드의 흐름을 보면 상대방은 이미 관계의 안정을 넘어서 더 먼 곳, 즉 자신의 커리어나 학업 혹은 개인적인 성공과 같은 야망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관계가 주는 안락함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컸던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 안식처를 떠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듯합니다. 남겨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것인가 하는 자책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감정적인 만족을 뒤로하고 쓸쓸히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갈망이 두 사람의 인연을 물리적으로 갈라놓은 매우 건조하고도 씁쓸한 이별입니다. 떠나던 당시 상대방의 내면은 겉으로 보였던 냉정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퀸 오브 컵과 연인 카드의 조합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영혼이 통하는 당짝이자 정서적으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감정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인 카드는 사랑과 동시에 선택의 기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이나 처지가 여러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깊은 사랑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을 견디기 힘들었기에 차라리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별은 상대방에게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으나 현실을 극복할 용기가 부족했던 비겁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감정적인 동요를 철저히 억누르고 있습니다. 킹 오브 소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앞세우는 상태죠. 상대방은 지금 자신의 일상과 목표에 집중하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면서 쿨하게 선을 긋고 스스로에게도 이 선택이 옳았다고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 스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밤하늘의 별처럼 동경하고 있네요. 현실에서는 차가운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닿을 수 없는 이상향처럼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 카드는 바라만 볼 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즉, 그리움은 존재하나 그것이 현실적인 재회 의지로 연결되기보단 그저 아련한 추억이나 막연한 희망으로 남겨둔 채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심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다림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따뜻한 재회의 연락이 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스티스 카드는 감정이 아닌 옳고 그름과 균형을 따지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별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고 특별한 용건이 없는 한 굳이 그 균형을 깨고 연락을 취해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3번 펜타클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매우 사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받아야 할 것이 있다거나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재회보다는 관계의 완전한 정산이나 혹은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건조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카드는 막연한 기다림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외로움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가장 큰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견고한 안정입니다. 그동안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의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혼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온하고 행복한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단번에 끊어내는 명쾌한 결단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가 아주 선명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매우 결단력 있고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겠지만, 카드가 강조하는 것은 외부의 인연보다 여러분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점입니다. 흐릿했던 안개가 걷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명확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타로가 3번 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조언 메시지는 퀸 오브 컵, 즉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사랑이 많고 뒷간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느라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카드는 지금의 상황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슬픔 예감을 믿으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차가운 태도와 침묵은 그 자체로 거절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고 넓은 사랑을 계산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마세요. 지금은 타인을 향한 컵을 거두어드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히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인 여왕으로서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4번 분들의 과거 흐름을 보면 이별의 원인이 외부의 방해나 큰 싸움이라기보다 내부에서 서서히 차오른 포만감, 무기력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쩌면 두 분의 관계는 초반에 너무 완벽했거나 혹은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과하게 맞춰주면서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충족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관계에서 노력할 동기를 잃어버리는 기운이 들어온 것이죠. 한 명은 상대가 주는 사랑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만의 세계나 다른 즐거움을 찾는 데 더 몰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안일함이 이제는 좀 지겨워 라는 권태로 변질되면서 두 분 사이에는 대화의 단절과 감정적인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뜨거운 갈등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무관심이 두 분을 갈라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모습입니다. 이별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당히 방어적이면서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본인의 감정적인 영역이나 생활 패턴이 여러분에 의해 감속받는 것을 극도로 꺼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꽉 닫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타워 카드가 함께 떴죠. 이별이 상대방에게도 아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서서히 멀어지려던 계획과는 달리 어떤 사소한 계기나 찰나의 감정 폭발로 인해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바엔 다 부서지는 게 낫다는 식의 충동적인 마음이 이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했고, 자신이 지켜온 견고한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여러분을 놓아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삶을 즐기거나 새로운 자극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주변의 새로운 인물들 혹은 자신의 외모나 커리어를 가꾸는 일에서 큰 만족감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현재 새로운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았거나 혹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 조합 어디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별 후의 해방감을 만끽하며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매우 강하게 읽힙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여러분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페이지일 뿐이며 현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모든 감정을 쏟고 있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카드에 나타난 연락운을 말씀드리면 기다림 끝에 돌아올 것은 재회의 기쁨보다는 차가운 확인 사살에 가깝습니다. 킹 오브 소드는 상대의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기다린다고 해도 상대방은 마치 남처럼 차갑고 논리적인 태도로 여러분을 밀어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은 이 시기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난 9번 소드는 그 결과로 인해 여러분이 겪게 될 결과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연락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냉담한 반응을 확인하고 그 뒤에 올 상처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향후 3, 4개월 안에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카드의 흐름은 기다림의 끝이 달콤한 재회가 아니라 상대방의 단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완전히 비워내기로 결심했을 때 여러분의 온 흐름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10번 소드는 고통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는 과정이 마치 등에 칼을 꽂히는 듯한 아픔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10번은 끝이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바닥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 고통의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10번 컵입니다. 이 카드는 정서적 안징을 상징하는 카드 중 하나죠. 여러분이 과거의 인연을 깨끗이 비워낸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무지개 아래에 있는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줄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인연은 일시적인 불꽃이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깊고 평화로운 관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4번 분들을 위한 최종 조언 카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을 위한 최종 조언은 6번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저울질과 배분을 카드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감정도, 시간도, 노력도 많이 쏟아부었죠. 타로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을 주기만 할 것인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몫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흘려주는 아주 작은 관심의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저울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몫을 챙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그 비어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떠날 때 비로소 10번 컵의 온전한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10번 소드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줄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네,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